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3월 16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장은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간 코스닥이 괜찮아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갑자기 수급이 바뀌면서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반도체주 위주로 오르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하락한 종목이 많았고요. 급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되게 지지부진한 그런 하루였고요. 이게 오후 들어서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강세로 돌변을 했는데 오후를 빼면은 사실상 시장이 굉장히 지루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좀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이나 혹은 이제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어때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전쟁이 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지수가 6천에 와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락을 보이거나 혹은 급등을 보여줄 때 그때 당시에 거래 대금하고 지금 거래 대금이랑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창 올라갔을 때 거래 대금이 뭐 33조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다가 30조 이상으로 막 가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거의 3, 40% 이상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안 산다 이거예요. 이거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뭐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목들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뭔가 어디선가 막 자신 있게 튀어나가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뭐 전쟁이 길어지면은 최근에 이런 전쟁 관련된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도 부진합니다. 뭐 방산주도 별 움직임이 없고 빠지고 있고 또 뭐 요 얼마 전에 또 LNG가 잘 간다 그래가지고 조선주들이 올랐는데 걔네들도 막 급락 나오고 있고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막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죄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이렇게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면은 이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그런데 반도체주가 살려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예요. 이게 사두시면은 손해는 안 봅니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2.6%, 하이닉스가 6%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지 전쟁 이슈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도 낸드 가격이 50%나 올랐대요.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가 40조인데 45조 넘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변수 때문에 지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아침에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침에 왜 이렇게 못 가지? 왜냐면은 밤에 지난 밤에 금요일 날 밤에 미국장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장도 크게 빠졌는데
반도체주는 막 샌디스크, 마이크론 이런 애들이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아침에 보면 삼성전자가 막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이닉스도 1, 2%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뭐 결국에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경쟁사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만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분명한 거는 전쟁 이전에 있었던 모멘텀 그때 상황보다 지금 반도체주 상황이 더 좋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많이 빠진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우선 종목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밖에 안 오르고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이번 반등장에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가 삼성전자가 더 좋았는데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괜찮을 수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과급 관련된 이슈, 노조 갈등 이런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용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인당 성과급을 4조 1인당 4.5억 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실적으로 그 정도의 성과급을 가져가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당 성과급을 15억씩 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가능할까? 물론 뭐 성과가 있으면은 이제 더 좋은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이제 합당한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성과급으로 15억을 준다라면은 와, 그럼 이게 15억이지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는 내년에는 25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봉 빼고 성과급만. 그러니까는 이제 좀 노이즈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어떤 노이즈가 있냐면 노조끼리 갈등이 있어요. 반도체 부분의 사람만 줘라. 그러면은 뭐 가전이나 뭐 스마트폰 부문 뭐 그리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너네는 해당이 안 되니까 너네는 안 줄게. 그럼 또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데서는 우리 같은 삼성전자인데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노조끼리도 갈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시끄러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용한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매크로는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 유가 급등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맞아요. 실질적으로 전쟁 이후로 제일 많이 빠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적으로 우리나라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 전체를 파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 반도체주 반등장 상승장에는 SK 하이닉스를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계속해서 잘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튀어나갈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지, 예,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날아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 변수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매크로 변수만 없다라면은,
진작에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계속 올라가다 빠지다 올라가다 빠지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코스피 위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중심이었다. 나머지는 뭐 대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증권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역시 얘네도 전쟁 이슈만 없으면은,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애들이 증권주입니다. 물론 요새 거래대금 좀 줄어드는 게, 좀 걱정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시장이 정상화된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증권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쪽이 최선호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전력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조선주들이 좋았는데 조선주들이 뭐 급락이 나와버렸죠. 예,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그냥 눌려버려요. 근데 적절한 눌림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를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종목들이 뭐 급락이 나와요. 예. 순 매도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별로 매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좀 과하게 반응한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방산주가 이제 못 움직이는데 일단은 전쟁 이슈가 끝나도 방산주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는 쪽이 미사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쪽인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제 전투기 쪽인 항공우주, 요 세 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하나 시스템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아니면 MMC 솔루션 뭐 요 정도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가 괜찮은 흐름이 나오다가 LJ 급락 흐름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내일 뭐 바이오 ETF가 상장이 되는데 내일 재차 올라갈지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불과 뭐 며칠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애들이 다 죄다 급락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세론인지 반도체가 강해서 약세를 보여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G2G 바이오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뭐 호재가 나왔는데 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이오 쪽도 오늘 급락이 나온 종목이 많은데 사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수급에 비해서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일부 기업 뭐 펩트론이나 뭐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Y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의 흐름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좀 부진했죠. 2차 전지는 뭐 중국발 뭐 미국에서 이제 뭐 중국 배터리 소재에 관련해서 무관세 한다라고 한 그런 영향도 있고 최근에 액티브 ETF에서 에코프로 BM 비중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이 많이 빠지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 좀 수급이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주가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으니까 내일 또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도 지난주에 정말 잘 갈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급락 나오고 뭐 조선주도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급등 나오고 그래가지고 잘 간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제자리 왔어요.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장인데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지만 뭐 어느 정도 이게 자신감을 갖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반도체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 요거는 확실하게 맞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간다라면은 뭐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다른 쪽에도 이제 기회가 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대상 중에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가 증권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상당히 어렵고 변동성도 크고 그런데요. 더군다나 거래 대금까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뭔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 이슈가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 자존심 때문에 시기에 끝나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는 끝내려고 했는데 이란이 안 받아주니까 자기네들도 또 다시 강하게 나가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병대를 파견하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요. 일본에서 며칠이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란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란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 이란이 뭐 여기저기 정유시설 터트리고, 그리고 그 중동에 있는 이 정유시설이 지금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가동이 안 되면은 작동이 불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기름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예, 그거를 탱크에다 계속해서 채우고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감산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아예 이제 뭐 저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잠가버리게 되면은 그 파이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예, 막히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다시 재가동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설비를 새로 또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마지노선 한 2주 정도 이제 보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란이 미쳐 돌아가 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싸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또 뭐 뭔가 이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특히나 뭐 기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통과되는 뭐 어떤 배라도 하나도 폭발이 된다라면은 또 유가가 출렁이고, 그러면 또 잘 가다가 또 빠지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인데, 뭐 이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트레이딩을 하시든가.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그냥 하락한 거를 사서, 만약에 뭐 오늘 반도체주가 강했다라면은 전날에 반도체주를 갖고 있어요. 그 전에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걔가 올라가면 또 팔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확실한 섹터를 하나 골라서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보유를 해 가시거나,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쉬든가. 예. 뭔가가 확실하게 제거가 된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하시면 된다. 그럼 그때 되면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불안함은 좀 떨치고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요 세 개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는 거고, 그냥 이제 제가 만약에 셋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하면은 그냥 반도체주를 사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전쟁 이슈 다음에 주가가 대부분 다 올랐어요. 빠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딱 났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징후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전쟁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시장이 충분히 하락이 안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빠질 수는 있는데 정점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만약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전쟁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 역사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또 뭐 어떤 일들이 있지 모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뭐 지수가 크게 급락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은 쫄지 마시고요. 과감히 종목들을 잡아 가시고 혹여나 더 빠진다 하더라도 물릴 각오로 그냥 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장이 연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탄력성,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서 이게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 자체가 반도체주의 이슈가 좀 많이 있는 주예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고 엔비디아의 GTC도 있습니다.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번 주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뭐 이슈는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3월 말이고 4월 달이 오잖아요. 그럼 4월 초에 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반도체주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주 꼭 놓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